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최근 1년 동안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을 합해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성인이 47.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년 내내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건데요.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 일 때문에 이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책 읽을 짬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올 여름 휴가엔 꼭 읽고 싶었던 책 한두 권 정도 여행 가방 속에 챙기는 건 어떨까요? 매달 셋째 주일 신부의 책장, 박재우 신부님이 소개하는 이 책들 중에 골라보셔도 좋겠습니다. 군중교구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부의 책장. 네, 7월 신부의 책장 책장지기입니다.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신부님. 이 완연한 여름이 됐습니다. 예, 덥죠. 덥습니다, 진짜. 그리고 찌고요. 스팸이 예.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뭐 고기만두가 된 건지 갈비만두가 된 건지 만두 찜기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물속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막 얘기를 얹고 있어요, 서로 지금. 근데 이 정도이지만 우리 군장병들은 겨울과 여름 중에 겨울이 더 낫다고 하는 장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이게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군대 안 있으면 힘들고 예. 군대 밖으로 나가면 그냥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통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저랑 얘기할 때가 신부님도 그럼 행복한 시간이네요. 저는 뭐 행복하게 이 시간을 지내고 있죠. 다행입니다. 지금을 즐겨야죠. 좋습니다. 예, 지금을 즐기고 현재를 즐기면서 지금 우리가 읽어드릴 이 책도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의 책장, 오늘의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의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김수현 작가 에세이인데요.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균형감 있는 관계성을 맺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총 6장으로 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크게 차례로 살펴보면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나답게 산다는 것, 타인과 함께한다는 것, 당당하게 산다는 것,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란 챕터 제목을 볼 수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관계성에 관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은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향기가 납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신부님. 네.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는 가톨릭 신자니까 매듭을 푸는 성모님이란 성화가 있고 그 성모님께 인간관계에 꼬인 매듭을 풀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아마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들도 그럴 것 같은데 인간관계의 어려움 하면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관계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죠. 이게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모두가 당연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좀 찬찬히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말을 얹기 전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제가 먼저 살짝 읽으면 좋겠죠. 네. 예,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을 만나면서 인간관계란 어려운 숙제를 좀 쉽게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살짝 읽겠습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게 달랐던 걸까?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돼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라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밌고 유쾌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밌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시종일관 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진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론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됐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린 종종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간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간 잘 들어주고 누군간 즐겁게 웃으며 누군간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이한철의 흘러간다 함께 들었습니다. 이 방금 들은 노래 제목 그리고 책 제목처럼 내 속도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첫 방송이 밤방송이었어요. 심야 2시간. 매일 녹음. 그게 몇 시에 이 정도인데? 자정부터 2시까지. 녹음은 한 오후 시간에 했고. 감성적이네요, 굉장히. 근데 신부님이 저를 좀 겪으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좀 쾌활하고 네네네. 이런 톤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잘 자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그렇죠. 그게 참 그렇죠. 성시경이 돼야 될 것 같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매일매일이어서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신부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소임지를 바꾸신 지 얼마 안 됐고 네네네. 이 임기마다 늘 새로운 부임지로 이동하시니까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생활 거기에 또 속도를 맞춰야 되고 이런 게 신부님답게 사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근데 좀 다른 분들하고 달리 오히려 저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 군대 와서 보니까 사단 하나 기준에 신부님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옮기게 된 곳도 사실 그런데 신부님이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목이 집중되고 질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성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물꼬를 트는 데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특히 그렇죠. 군인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사 엄청 많이 다니시고 보직 1년 만에 바뀌시고 이러니까 보통 그래서 엄청난 인싸 아니면은 때때로는 가끔씩 아예 그냥 아싸로 사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신부님이 인싸 아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활달하고 사교성이 많은 사람, 사교성이 좋은 사람, 아니면 좀 낯가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마다 조금 성향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군인 두 글자로 뭔가 묶는 것 같아서 군장병들도 자기 색을 잘 못 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 아닌 걱정도 하게 됩니다. 앞선 책의 내용 이어서 얘기하면요. 맞아요. 예전에 한 용사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저희는 모두 다른데 같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다름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동시에 근데 결국에는 그대로의 자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도 온전하게 또 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신념이 없어지는 순간, 그리고 나다움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되게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잘 갖고 가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에서 잘 얘기를 해준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나다움이 또 뭐냐. 그걸 찾기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답게 좀 해봐. 아니,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내가 나다운 게 뭐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맞아요. 사실 나다움을 말하는 거는 오늘의 책만이 아니라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 주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들을 본문에서 이 나다움을 만드는 데 있어 갖춰야 할 자세들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한번 이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엔 책 속에 담긴 실망시킬 용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함께 만나볼게요. 영재 발굴단이란 TV 프로그램에 초등학교 5학년 문제도 척척 푸는 6살 아이가 나왔다. 6살 때 유치원에 하나밖에 없던 주방놀이 세트를 차지하는 게 최대 로망이었던 나와는 다르게 이 똑똑한 아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문제집을 섭렵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하자 가끔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답을 틀리기라도 하면 아이는 지나치게 힘들어하며 장롱 안에 숨기도 했다. 힘들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 박사가 아이에게 이유를 묻자 아이는 더 대단한 걸 해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사실 문제집 풀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면 엄마가 실망한다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겨우 6살인데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도 되는 걸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마는 가혹한 문제집 노동을 강요하는 악당 같다. 하지만 엄마는 강요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자발적으로 문제집을 풀었다. 그래서 의아해하니 노규식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비극이잖아요. 언어에 민감하고 영민한 아이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서 심중을 읽었다. 정답을 맞힐 땐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으나 마치지 못했을 때 칭찬의 부재는 부모의 실망이라고 추측했고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풀이를 반복하며 자신의 도식을 강화해갔다. 이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이렇게 좋은 부모님을 실망시켜선 안 돼 라는 마음을 품게 해 아이를 더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오해와 착각일 수도 있고 과장한 것일 수도 있다. 설사 부모가 정답만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기대는 아이가 감당할 숙제가 아닌 부모가 해결할 문제였다. 그럼에도 아이는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혹은 요구했을지라도 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에 묶여 아이가 누려야 하는 기쁨과 호기심을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맞바꿨다.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닌가? 어린 시절에 생겨난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어른으로 자라난다면 비극은 계속된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단 오랜 오해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며 자신을 올가맨다. 물론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 누구도 완벽할 순 없기에 타인의 실망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 한다. 어쩌면 당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실망이 당신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다. 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만큼 때론 내게 중요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 누구도 당신의 최선에 실망할 자격은 없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실망시킬 용기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글 속에 소개된 아이처럼 살아갔네요, 저도. 어떤 인정받음. 네. 초등학생 때는 어머니가 아이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문제집 풀고. 그래서 올백을 맞았거든요. 뭔가 완전 행복하진 않아요. 그게. 희열은 있는데 부담이 있어요. 아마 이 아이가 똑같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5살, 6살 이랬다고 하니까. 그쵸. 그게 너무 비극이네요.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근데 어릴 땐 안 그렇던 사람도 나이 들면서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저희가 책 속에서 얘기했던 나다움, 원래 나다움을 좀 잃어버리고 그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 맞아요. 이게 너무나도 살아온 환경들이 더 다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임팩트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성향은 있으나 성격들이 바뀌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조직에 또 몸담고 있으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혼란함을 현대 사회가 특히 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나다움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게 되네요. 그러네요. 신부님이야말로 그 나다움을 더 많이 묵상하실 만한 사목을 하시니까 성소, 그 거룩한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남다른 삶인 사제의 길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이런 어떤 나다움이라는 근데 측면에 보면은 많은 신부님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저희도 가면을 써야 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저런 모습에 나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국에는 관계성을 계속 맺어야 되는 삶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가면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가면 속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게 나 자신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정답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게 또 삶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신부님은 특별히 3억 안에서 그걸 찾으실 거고 거기에 더해 요즘 말로 엔잡러시잖아요. 지금 2개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신부이기도 하지만 군인이기도 군인이죠. 하니까. 그렇죠. 군 안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군인이니까 뭔가의 실적은 있으면 더 좋고 좀 잘 보여야 되는 게 있고 상하관계 이런 거 있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이거 역시도 군종 신부님들이 특히나 공감하시는데 예. 군종 신부님들이 사실 군대에서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상태에서 신부님들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군종교구에 저희가 파견 나와 있고 또 지금은 당연히 군종교회 사제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저희는 어쨌거나 우리 한국 천주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는 어찌되었든 뒷배경이 있으니까 예. 신부님들이 가식으로 억지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혹은 그 상하관계에 억지로 얽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대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부님 그리고 군대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 법사님들을 대하실 때도 어떤 계급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물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계급을 어떻게 보면 초월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조언들 그리고 더 현실적인 어떤 따뜻한 말들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는 거네요. 한국 천주교의 공동체 안에 나는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말씀을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거에 좀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되는 건지 신부님만의 생각과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당연히 어떤 과정들이 또 다 다를 테고 살아온 과정들이 다를 테고 또 제가 또 심리학자가 아니기에 어떤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지만은 그냥 제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은 저는 약간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좀 깊게 바라보면 이 사제로서 이 제가 속한 조직이나 어떤 상황들을 완전하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매듭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조금 넓게 봐서 이렇게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좀 겹쳐서 보고 또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실망하는 법을 아직도 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나의 모습에 누군가 실망할까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생각보다 좀 실수하고 무너져도 괜찮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머릿속 관념이 현실화되는 건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내려놓고 실망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실망하는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네네. 거고요. 예.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군종의 시간 가족들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코너들 중에 제일 이 시간의 코너가 짱짱하거든요. 그게 또 어떤 신부님의 완벽주의 아닌 완벽주의가 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더 이렇게 촘촘하게 이 시간이 준비가 돼서 또 감사하다는 전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나다움이라는 건 뭔지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게 이 군종문고에 있는 책 중에 한 권을 뽑아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만난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였고요. 이 책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좋을까요, 신부님? 네. 뭐 기본적으로 책 자체가 관계와 관련된 주제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 맺음의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읽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예. 뭐 또한 관계 맺음이라고 해서 그 주제들이 타자에게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나다움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나다움을 상실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서 주신 나다움을 잘 발견할 때 건강한 나를 유지하고 누군가의 관계성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힘을 좀 빼야 부드럽게 유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충격이 와도 좀 덜 다치고 애쓰지 않게 편안하게 신부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좀 편안하게 오늘 이 책 주일에 함께 읽어도 좋겠네요. 김수현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함께 만난 책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였고요. 자, 오늘 이 신부의 책장 마무리하면서 추천곡 한 곡 남겨주실까요? 오늘의 노래는요. 김수영이라는 가수분의 사랑하자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오늘의 책 내용과 정말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천천히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요. 예.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자. 내가 아픈 건 나밖에 모르잖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다지 나에게 관심이 없대. 정말 아프지. 하지만 진짜 그렇대. 누구나 한 번쯤 사랑받고 싶을 때.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더 미워질 때. 그냥 그렇게 사랑받고 싶을 때. 아프지 말고 받지도 말고 충분히 예쁘니까. 지금 이대로 같이 걸어가면 돼. 그 누구보다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좀 더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주자.
뭐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 책의 내용과 진짜 많이 닮아 있어서 뽑아봤고요. 그래서 타인 때문에 좀 애쓰기보다 좀 나를 위해 이렇게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그 말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네요. 김수영의 사랑하자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군종교구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